마지막 유세에서 서문시장에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함성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지금도 힘이 납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겠습니다. 일본에 환심을 사자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냥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퍼주기와 굴종 말고 대일 외교 전략이 대체 뭐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드라마 카지노의 호갱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 서글픕니다. 정홍 목사께서 또 우파 진영을 전부 이 천하 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방문이 우파 진영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그런 활동 무대가 되어서 그나마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광폭 행보입니다. 그제는 하루 영호남을 한꺼번에 찾았고 어제는 대구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를 하고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서문시장에서 시민과 만났는데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광폭 행보의 배경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즘 이제 경제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사실 뭐 제가 기억하는 한 경제가 좋았던 적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이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 거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또 움직이셔야 또 이제 그 상황을 많이 직접 캐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이었고요. 네. 원래 대구는 가셔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서문시장이 이번에 100주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장터가 세 군데가 있었잖아요. 네. 평양하고 강경하고 대구였습니다. 네. 그게 이제 서문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에는 아마 반드시 가셔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평 변호사는 예. 그런 지적을 했대요. 3대 4대 3인데 왜 10의 3쪽만 찾느냐 이런 지적이던데. 아니 지금 뭐 이 오늘 서문시장, 그러니까 어제 서문시장 가고 그다음에 호남에 들리시고 그것만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네. 거죠. 뭐. 양문석 이사장님, 예. 최근 불거진 각종 악재, 이게 지지율 부진을 겪고 있는 윤 대통령이 시민과의 적극 소통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분위기 반등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네요. 예, 분위기 반등을 위한 해석이죠. 네. 그리고 여론조사가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서문시장을 갔어요. 작년 8월에도 갔었거든요. 네. 작년 7월 둘째 주부터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고 그리고 8월 셋째 주에 가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셋째 주에 31%로 넘어오기 전까지 네. 20%를 유지했다. 서문시장 간다고 해서 기본적인 여론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새롭게 지지율 제고를 할 수 있는 변화의 이 터닝 포인트나 정책이 없어요.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세 개의 파도를 맞고 있잖아요. 윤석열의 일본 리스크, 그다음에 윤석열의 검사 리스크, 그리고 윤석열의 경제 리스크, 이 삼각 파도를 맞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지지율 하락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네. 소통의 영역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책과 외교의 영역에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 저는 그렇게 네. 비판하고 싶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에 이어서 국가안보실 외교라인 좀 교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블랙핑크 때문이다라는 얘기에서부터 내부 권력 투쟁 아니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기념으로 추진됐던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미국 공연이 무산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봐요. 네. 예, 왜냐하면 지금 하여튼 언론 보도에 여러 가지 썰이 많이 나오지만 네. 그 블랙핑크라는 건 어떤 상징적인 거죠.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건은 사실은 어떻게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바이든 여사가 제안을 했고 네. 결국 미국 정부가 받아서 한국 정부에 얘기했던 건데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이 끝까지 몰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국과 미국의 어떤 신뢰 문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국빈으로 이제 가시는데 정상회담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뭔가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좀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 교체, 인사 교체를 쓰신 것이 아닌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양문석 이사님. 네. 최근에 근로시간이라든가 이 저출산 예. 대책 이게 정책 혼선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그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냥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죠. 처음에 5세 입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주 120시간, 주 120시간, 주 69시간, 주 60시간, 심지어 주 60시간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개인 의견이라고 하면서 정말 헌정사 듣도 보지도 못한 그 해프닝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그다음에 참모들이 변명하고 여론이 악화되고 정책 수정하고 그리고 어중간한 수정에서 또 여론이 악화되고 하면서 허지부지 없어지는 이 패턴들을 계속해서 돌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 원인은 선무당이 사람 잡고 대통령이 지금 선무당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네. 비판이 이제 비등하죠.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서 일본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된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 정배영 전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 왜 일본은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일본은 기본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요. 근데 거짓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일본에. 사전에 이런 거를 다 예견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면 저도 제가 이제 현역 국회의원일 때 네. 한일 친선 외교로 갑니다. 일본이 한 번은 우리한테 오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 국회의원들하고 회의를 한다니까요. 미팅 때. 그러면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다 있어요. 일본도. 네. 그러면 자기네들 지역구 문제라든가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요.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일일이 대답한다거나 의제가 아닌데 그걸 굳이 상대에서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네. 아마 본인들 정치인들이 나 윤석열 대통령 만났는데 내가 후쿠시마 산 그거 얘기했다 뭐 얘기했겠죠. 저는 얘기했다고 봐요. 네. 그 국회의원들이 일본 국회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제도 아닌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냥 약간 무시하면서 그냥 뭐 알았다 뭐 살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언론 플레이하는 일본의 언론 보도를 보고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건 지난번 청담동 술자리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렇게 세세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짜일 수가 있냐. 윤석열 대통령의 동선을 다 빨리 공개해라. 네. 이렇게 민주당이 그 당시 요구했잖아요. 네. 이것도 같은 문제라고 봅니다. 네. 양문석 이사장님 같은 어떤 반론이 있으신가요? 문제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그 위안부 문제나 그 독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의 대변인격인 관방부 장관이 바로 그 회담 직후에 브리핑을 하고 NHK 일본의 공영방송 NHK와 일본에서 가장 큰 통신사인 교도통신이 받아쓰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거짓말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나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아주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그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항의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그 정당에 그리고 그 정부에 정식적으로 항의를 해야 되고요. 그 언론에 대해서 보도 정정 요구를 하는 강력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데 논평 한 줄 내고 안 그러면 대통령실 관계자의 이야기로 쓱 지나가는 행태를 보면 뭔가 심각하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네. 일본이 거짓말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이 문제를 넘어갈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언제부터 민주당은 저렇게 일본의 언론을 신뢰했는지 우리 대통령의 얘기를 믿지를 않고 일본 언론을 믿어요. 그거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예. 뭐냐면은요. 그 일본의 언론이 얘기한 거지 일본 정부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일본 정부가 얘기했으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강력 규탄할 수 있지만 지금 일본 언론이 언론 플레이하면서 언론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 급이 맞지가 않아요. 그 언론을 상대로 얘기해가지고 그 언론을 키워줄 겁니까? 그 언론 플레이에 당하는 한국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저는 이런 복잡한 거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한마디로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 네. 후쿠시마 수입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계속 저렇게 정치 공세를 민주당이 하는 건 이재명 대표의 방탄 때문입니다. 네. 예, 좀 반박을 해야 되겠는데요. 네.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나 그다음에 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는
이 일본 보도를 제대로 안 보셔서 지금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본의 관방부 장관이 직접 이야기한 거를 받아쓰기 했다니까요. NHK하고 교도통신이. 그러면 관방부 장관이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안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일본 언론을 믿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 언론의 정황이 바로 16일 날 정상회담 직후에 일본 정부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네. 그날 오후에 바로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지금 뭐 불임, 골수암, 갑상선암, 유방암, 기형아 이러한 부분들이 극히 미미한 노출에 또 엄청난 타격이 있다라는 게 미국의 캐로라이나 대학하고 프랑스의 파리 남부 대학이 공동 연구를 해서 네네. 발표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갖다 그냥 넘어가요? 네. 후쿠시마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그러면 네, 하고 넘어갑니다. 후쿠시마산 그 수산물에 대해서 다 규제했어요. 수입 규제를. 근데 그 했던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 미국 그 규제를 풉니다. 네. 대만도 지금 풀어요.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풀지 않고 있는 나라는 중국하고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 그걸 언론 플레이하면서 지금 내놓고 있지만 네. 우리는 일본의 속셈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기네들 스스로 그럼 국내에서 후쿠시마산 그거 다 수산물 먹으면 돼요. 네. 굳이 수출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에 속을 수 있는 한국 정부 대통령이 있겠습니까? 네. 우리 최고위원님 좀 분리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보다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그 또 다른 문제는 의제로 또 직접적으로 올라가시네요. 소금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알겠습니다. 인체에 직접적인 네, 그 요 피해와 문제는 여기서 해로움을 정리를 주는 하고, 거니까요. 네, 예. 주제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 얘기해 보죠. 김재원 최고위원의 실언 논란인데요. 정미영 전 최고위원님, 여당 내에서도 이게 징계를 해야 한다, 지켜보자 이렇게 엇갈린다면서요? 아니 그렇지만 늘 의견은 엇갈려요. 네. 근데 그걸 지도부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지켜보자 이런 일단 상황 김기현 당 대표가 네. 그 얘기를 개인적으로는 듣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소명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당 대표가 이미 지켜보자고 했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봅니다. 네. 예. 이런 어떤 지금 지도부의 조치에 대해서 양문석 이사장님, 일각에서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인데 이게 전광훈 목사 지지자들을 고려한 게 아니냐 이런 또 해석도 나오네요. 예, 김재현 최고 입장에서는 고려할 수 있는데 네.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지난 전당대회를 보면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지도부는 계속되는 5.18 망언들 있잖아요. 네. 국민당 내에서 계속 5.18 망언들이 터져 나오는데 그때마다 제대로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하지 못하고 넘어오면서 계속 5.18 망언들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우파 천하 통일 같은 정말 무협지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김기현 지도부의 명확한 정치 철학과 그다음에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부재다. 그렇고 그러니까 김기현 리더십이 급격하게 지금 타격을 받는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비판한 홍준표 시장을 향해서 전광훈 목사가 욕설을 했어요. 홍 시장도 발끈했는데 정미경 최고위원님, 두 사람의 설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신념이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신념 대 신념의 대결이기 때문에 두 분 다 강하신 분들이라. 그렇죠. 네. 예. 신념과 신념이 부딪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네, 이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김기현 대표 리더십 논란으로 이어지잖아요. 김기현 후에 어떤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예,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먼저 지금 이제 홍준표 정광훈의 막말 논쟁, 그 진짜 우리가 옆에서 보면 웃기거든요. 대통령이 EXX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가 홍준표 시장을 해서 이 자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그런데 자기 장인을 보고 영감탱이라고 이야기했던 홍준표가 할 이야기는 아니죠. 그리고 전형적인 말장난이다. 그리고 지금 김기현 대표 입장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주고 대통령실 눈치를 보고
그다음에 윤핵관이 만들어주고 윤핵관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기현의 소신 발언, 소신 정책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네. 억하면 뭐 이재명 방탄 정권 이런 이야기 외에 김기현 대표의 입에서 제대로 된 그 국힘당 집권 여당의 리더십을 보여준 발언이 거의 없거든요. 네. 이거는 말 그대로 꼭두각시의 한계다. 저는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네요. 이번에 정부의 가스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은 당에서 좀 제동을 걸었잖아요. 예, 그 부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끝내는 국민들에게 떠넘길 거냐, 안 그러면 국가가 보조할 거냐, 이 정책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자, 난방비 폭등,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수도 요금 폭등, 그 다음에 이제 냉방비 폭등이 눈앞에 있으니 이걸 미룬 거잖아요. 미루지 말라.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가가 그 재원을 지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미루자라는 거예요. 네. 어째도 올려야 되는데요. 네. 이런 시점에 또 한동훈 장관 총선 차출론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차출론의 배경이 이게 김기현 대표를 흔드는 데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던데 정미경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뭐 한동훈 장관 차출로는요. 지금 처음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몇 차례 나왔죠. 예, 계속 지금 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지도부하고 뭐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그 만약에 이제 앞으로 그 지지율이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네. 이 차출론은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효과가 그만큼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차출론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효과는 감해지겠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안타까워 보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감론을박이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일각에서 뭐 민주당은 관심 없다라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이러다 제2의 윤석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한다면서요. 아이고 뭐 제2의 윤석열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진짜 그 근거 없는 이야기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20%이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어느 국민이 윤석열의 아바타 지금 30%대죠. 그 30% 네. 그거는 한국갤럽의 이야기고요. 네. 다른 여론조사는 20% 아니 뭐 10%대도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 있어서 한동훈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의 그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동훈이 나오면 정치공학적으로 민주당에게는 무조건 유리하죠. 그리고 네.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한동훈이 나오면 어느 지역구를 나오느냐, 말 그대로 당을 위해서 험지에 나오느냐, 안 그러면 당선되기 위해서 그 달콤한 꿀밭에 나오느냐, 네. 이 부분에 그 관전 포인트만 남아있지 한동훈 출마를 하든지 안 하든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대통령 지지율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네. 외국계 빼고는 이제 국내 언론사는 30%대, 40%대로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그 20%대도 그 일부 그 나오고 제가 그, 보질 못해서 예. 지적해드리는 네. 겁니다.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단행된 더불어민주당 당직 개편이 일정 부분 당내 호응을 얻으면서 이게 가파르던 개파 갈등이 잠시 숨고르게 들어간 모양새인데 네. 이게 완전히 밑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언제 또 다시 또 갈등 충돌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습니까? 네, 뭐 현재 지금 뭐 사선 의원들이 지금 뭐 버스에서 내려와라는 이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사선 의원이 11명인데요. 홍영표 의원을 제한 10명이 이제 버스에서 내려와 하면서 강경 대치 말 그대로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 수박이라고 일컬어지는 국회의원들과 지지자들 간의 충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버스에서 내려와라 강경 대치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제 요구들을 그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중간에서 이제 그 중재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송갑석 의원 말 그대로 지지자들로부터 계속해서 비판을 받았던 그 대표적인 정치인이거든요. 네. 송갑석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그 안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내에서의 자신감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네. 그동안에는 민주당 내에 있어서의 이 좁은 행보를 했었으면 강폭 행보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서 윤석열의 검사 리스크로 프레임 전환 이후에 확실하게 이제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내 충돌이 조금 사그라진 건 맞습니까? 상당 부분 지금 사그러지고 수면 아래로 네. 지금 깔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정미경 전 최고위원 시각이 궁금한데 이게 방금 이제 많이 수그러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편에서는 이게 계속되는 수사와 재판 이게 내분의 씨앗 남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진단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 민주당 분들은요, 그냥 만약에 사석에서는 다 바라고 있어요. 이게 네. 그냥 숨고르기고 좀 잠잠해지기를 바라는 건데요. 잠잠해지지를 않죠.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인사 개편, 당직 개편 핵심은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가 내려와야지 이게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 이제 또 결전이 남아 있잖아요. 계속되는 그게 뭐냐? 이제 체포영장 동의서, 또 체포 동의서가 국회로 또 갈 거거든요. 네. 구속영장 청구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쌍방울 사건이랑 지금 남아 있는 게 줄줄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때 지금 그 비명계, 친명계, 그다음에 이도 저도 아니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100여 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과연 그 체포동의서에 어떻게 할 건지, 예, 그게 남아 있고요.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됐잖아요. 예. 그것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영향을 준다고 보죠. 왜냐하면 네. 국민들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지금 정상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네. 일관성도 없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하영재 국회의원은 자범이고 그 이재명 대표 거는 자범이 아닙니까? 네. 다 어차피 지금 돈 문제인데 그러면 돈을 많이 받은 사람, 국회의원 중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 뇌물 많이 받은 사람은 정치 탄압이고 돈 조금 받은 사람은 자범입니까? 네. 뭐 이렇게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요. 이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고 계시잖아요. 또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새롭게 이제 또 그 쌍방울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서가 들어오면 저는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결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양문석 이사장님, 예, 예. 민주당에서는 이게 하영재 의원 체포한 가결은 이재명 대표와는 다르다 이런 입장을 내던데 어떤 점을 자, 지적하는 거죠? 이제 좀 기본적인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쳐다보는 것이고 네. 그리고 검찰에 의한 야당의 탄압과 정적 죽이기라는 그 이 정치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그 하위의 문제는 개인적 비리의 문제로 지금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정책국께서 이제 그 바람을 정책국의 바람을 아주 이제 간절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데이터를 보면요. 한국갤럽조사입니다.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긍정평가가 중도층 국정 지지율이요. 25%밖에 안 나와요. 부정평가가 오히려 68%입니다. 소위 말하는 중도층. 지금 네. 이야기하시는 그 중도층 여론을 누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더블 스코어, 거의 따따블 스코어로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요. 20대는 13대 70입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13%밖에 안 나와요. 30대 27%, 심지어 60대마저도 47%로 지금 부정률 여론조사 49%예요. 맞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아니, 여론조사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검증되지 거예요. 않은 여론조사가 아까 막 아니고요. 10%라고 얘기하고. 한국갤럽 그 31일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계층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니요 이거는 그 전체 내용이고요. 그 중도층만 해서 긍정 평가가 25%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부정 평가가 68%예요. 지금 정책부가 계속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여론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중도층이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중도층이 오히려 따따블 스코어로 그 앞서고 있다라는 측면들은 뭐냐면 이제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많은 중도층이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는데 상당히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일방적인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는 걸 동의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나의 바람보다는 데이터를 놓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아니, 바람을 전합니다. 지금 예. 바람이 아니고 아니요 잠깐만요. 네. 데이터를 놓고 얘기를 했을 때 네.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는 게 맞느냐, 네. 불구속하는 게 맞느냐. 그런 취지로 여론조사한 게 나와 있어요. 네, 최근에 그 내용도- 구속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데이터가 높습니다 지금. 아니 네. 가장 자꾸 최근 데이터 얘기하면 데이터 그걸 업데이트가 안된것 집중적으로 아니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지금 문제를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그 부분만 물어보시는 게 맞는 거죠 데이터로. 네. 왜 그걸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 가지고 그걸 간접적으로 얘기합니까? 아니 직접적으로 그냥 딱 때리고 물어보자니까요. 네. 이재명 대표 구속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다가 더 지지율 많아요. 문제는 뒤에 여론조사 전문가고요. 네. 심도 있게 분석하니까 여기서는 두 분은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제 그 법원 재판에서요. 민주당 네.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 첫 대면했잖아요. 이를 두고 지금 여야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던데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뭐 올 것이 왔다는 거죠. 앞으로도 아마 저는 계속 보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유동규 씨는 지금
이미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갖고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위증죄를 각오하면서 위증인지 위증이 아닌지 하려면은 법정에 서서 선서를 해요. 네. 예,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법정에서 본인이 지금 다 쏟아내는 이 얘기는 나는 이제 진짜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판사들이 뭐 네. 바보가 아니니까 다 보고 판단을 잘 하겠죠. 양문석 이사장님, 네. 이재명 대표 측은 이 골프 사진은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던데요. 네.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발이 네. 아니고 반박을 했고요. 네. 지금 오히려 정채구 말씀이 더 재밌는데 우리 정채구나 그다음에 국힘당 분들이 남욱과 유동규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신뢰를 하시든지 저희들도 당혹스러운데요. 그 사람들은 전형적인 범죄자고 뇌물수수자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짓말할 동기가 충분한 사람들이죠. 형량을 10년 받을래, 10개월 받을래에 법률적 적용이 달라요. 네. 그런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한 번 정도는 걸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 이 김용 민주연구원 그 부원장 재판장에 갔는데요. 네. 그들이 검찰이 이야기하는 그 허접한 증거에 판사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판사들이 반박하더라고요. 네. 현장에 한 번이라도 재판장에 가서 그러한 재판을 보고 와가지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시면 동의하겠는데 어떻게 전형적인 범죄자들의 내용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뇌물을 받아 처먹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줄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저는 아니 그렇게 근데 지금 이게 또 정규 방송이고 공영 방송인데 뇌물을 말씀을 먹은 놈들을 무슨 그 아름답고 시청자들 구체적인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는 조금 정제를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들 앞에 네. 저기 우리 국민들 앞에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네. 너무 이 단어가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 그 보기에는 말씀을 품격이 드렸고요. 없어요. 이 국가수사본부장의 낭만 정승신 변호사들의 폭력사지 사건 그 학교 폭력이죠. 네. 청문회 이게 정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파행이 됐는데 네. 조만간 다시 열기로 했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분이 사퇴를 했잖아요, 이미. 네. 그러니까 이제 사퇴를 했는데 사퇴한 분의 그 과거에 이제 그 일을 가지고 청문회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 본인은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학교 폭력은 학교 폭력이고 본인의 지금 인사 문제는 인사 문제였는데 사퇴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본인 입장에서는요. 양문석 이사장님은 예. 이 점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예. 지금 우리가 이 문제가 이 외교적인 문제까지 지금 함께 해설되는 부분이잖아요. 때린 놈과 얻어맞은 자의 그 관계고 그리고 때린 놈을 보호한 자와 그다음에 얻어맞은 자에 대한 그 항변을 함께하는 사람 이 차이가 지금 한일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정순신의 학교 폭력과 관련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국수본 본부장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갑자기 무슨 공황장애예요. 어느 국민이 저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비겁하고 야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두 분이 보시기에 어떻게 잘 전개되려고 보세요? 상당히 중간 과정에 있어서 그 삐걱거리는 부분들이 많이 지금 있을 정의당도 겁니다. 입장을 좀 달리하고 있고 예.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 50억 클럽 대장동 특검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 없이 동의해서 치고 갈 수 있는 네.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그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는 상당 부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거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가 거짓말했던 세 가지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김건희 특검을 비켜가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미영 전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여당에서는 이게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이게 도둑에 지갑 맡기는 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던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50억 클럽하고 대장동 사건은 한 몸이에요. 네. 왜 한 몸이냐면 김만배가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김만배의 50억 클럽, 김만배의 대장동인데 김만배의 대장동은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 50억 클럽만 따로 떼서 만약에 특별 그 특검을 하게 된다면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과연 그 특별 검사를 누가 임명하느냐? 누구로 할 거냐? 이 부분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자기 지금 수사 피의자고 피고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피의자하고 피고인한테 너 누구한테 수사받고 싶어? 그거를 지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자기네가 한다면 피의자가 곧 검사를 지명하는 자기들 수사할 사람을 네.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논의를 아마 길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